제21회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투표 동료 분위기 속에 대구는 여전히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흠집을 내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끝까지 공정한 정책 대결을 펼칠 것을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BTV 대구 뉴스입니다. 네, 오늘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투표소 안팎에선 투표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구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6시 대구 지역 150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손에 쥐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과 정부 여당의 심판을 사이에 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해야 나라가 잘 되고 먹고 살지. 이왕 그래 국민이 뽑았는 사람을 그래 지금은 와가 탄핵이 어디 있어요, 탄핵이. 정권 심판도 있고 그래도 힘을 실어주자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주변에 봐서는 주변에도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총선에 나선 지역의 많은 후보들도 사전 투표 기간 투표를 했거나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과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 만큼 이 국민의 권리인 중요한 이 한 표를 꼭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대구 지역 투표율은 9.9%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대구 달서구 병에선 네거티브 선거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흠집을 내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선거 마지막까지 공정한 정책 대결이 펼쳐지길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달서구병 선거구에선 네거티브 선거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흠집을 내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줄곧 국민의힘 권영진 후보에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을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사용한 것과 부동산 침체에 대한 책임, 신천지 교회 관련 의혹, 이재명 탄원서 서명에 대한 책임 등을 권 후보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 후보가 전직 보수정당 대구시장으로서 가오가 많아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면서 자신이 보수적자라고 강조합니다.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또 저의 어떠한 그 경험이나 또 인지도 또 이 개혁적인 방향 이런 부분을 지지한 분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이긴다는 그런 자신감을 지역을 다닐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권영진 후보는 조 후보의 주장이 거짓 날조된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고 클린 선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다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리고 신문 인용하는 증거들도 다 틀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달서병을 우리 대구를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지 비전과 정책으로 그렇게 승부할 생각입니다. 보수 양당 후보들의 감정 싸움과 네거티브 선거 양상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쟁 후보인 진보당 최용호 후보도 지역 이슈에 대한 정책 대결을 외면하고 네거티브 선거전을 벌이는 것은 지역의 유권자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합니다.
유권자들을 얼마나 쉽게 보면 저런 논쟁을 여기서 하고 있냐. 정말 철진한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런 불필요한 논쟁 멈추고 우리 주민들께 정말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이야기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은 선거전에서는 경쟁자지만 지역의 공통 현안 해결을 두고서는 머리를 맞대야 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유권자들은 지적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12개 선거구 중 야당 소속 후보가 없는 유일한 선거구, 바로 서구입니다.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상훈 후보에 맞서 화려한 출마 경력 덕분에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무소속 서중현 후보가 국회 입성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두 후보 이번이 4번째 리턴 매치입니다. 총선 현장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와 함께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서구. 노인 인구는 전체의 30%가 넘는 가운데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낙후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서대구 역사 개통을 계기로 서남북권의 교통 허브로서 한 단계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구 선거구는 국민의힘 김상훈 후보와 무소속 서중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4선에 도전하는 김상훈 후보는 서대구역 개통과 2만 가구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등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서구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김상훈 후보는 서대구역의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유치, KTX 증편과 악취 문제의 완전한 해결 등을 공약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12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구 재건의 역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내임 공천을 받아 다시 국회의원직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맞서 서구에서만 17번째 선거에 도전하는 서중현 후보는 서구의 획기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맡을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서중현 후보는 서대구 역세권을 개발해 K-팝 공연장과 축구 야구 겸용 동구장을 건설하고 방콕의 서부시장 개발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서구가 옛날에는 살기 괜찮았어요. 근데 이 근래에 상대적입니다만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해서 정말 서구를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 소임을 내가 한번 추진하고 싶다. 김상훈 후보와 서중현 후보의 대결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이래로 이번이 4번째 리턴 매치입니다. 서구의 재도약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을 일꾼으로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유권자들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선거 관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보안인데요. 대구를 비롯한 전국 수십 개 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적발된 이후 선관위는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의 한 사전투표장.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휴대전화로 투표장 곳곳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불법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혹시나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탐지 활동은 사전투표 내내 수시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단은 경찰 등과 함께 관내 투표함의 경우 투표함을 각 구군 선관위로 옮기고 관외 사전투표함은 회송용 봉투를 꺼내 우체국으로 인계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까지만 투입되던 경찰 호송 인력은 이번에는 모든 구간에 배치됩니다.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본 투표일까지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CCTV를 달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일반인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모든 투표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관을 하고 투표가 끝난 뒤에도 사전 투표함 보관 상황도 대구시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역 모니터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촬영이 적발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의대 정원 증언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공감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지역 시민단체들은 명분 없는 의사파업 중단과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은 지 이틀 만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담화에서 언급된 정부의 의료개혁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50분 동안 제가 보기에는 환자, 보호자, 병원공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겪고 있는 지금의 절박한 고통과 어려움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혼자만의 독백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병원 현장에는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98개 항목의 업무를 간호사 업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의사가 해야 할 위험한 업무들도 있습니다. 이달부터 상급 종합병원 교수들까지 진료 시간을 단축했고 수술과 검사, 입원, 항암 치료가 연기되거나 또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으로 업무가 줄어든 병원 직원들은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줄었으니 병동 간호사들에게 교육을 강요하더니 지금은 무휴가까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강화가 진정한 의료개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훈련시킬 지역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의료시장화를 부추기는 가짜 의료개혁이고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파업 의사들도 아집을 버리고 명분 없는 의사 집단 행동 대신 명분 있는 진짜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판에서 지역의료, 필수의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개혁에 국회의원 후보들의 책임 있는 목소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저출생 문제, 이제 단순히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요. 4.10 총선을 맞아 정당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국민 인구 행태 조사 결과와 함께 정당별 공약도 소개해드릴 텐데요. 비교해보시고 어떤 공약이 더 실현 가능한지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만 20세에서 44세 성인 남녀 2,000명에게 결혼이나 자녀에 관한 가치관을 물었습니다. 자녀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 미혼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은 무자녀를 희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희망 자녀 수 역시 미혼 여성이 1.43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미래 출산 가능성이 있는 미혼층의 이 같은 자녀 가치관은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데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일과 양육, 양립에 관한 태도도 물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배분 방식을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해야 한다는 데는 남녀 모두 긍정적이었지만 특히 여성의 선호가 더 높았습니다. 또 동료의 육아휴직 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가량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 부담 주체가 정부여야 한다는 응답이
69.2%로 기업이라고 답한 20.3%의 3배가 넘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현상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계된 것들이 많다고 해석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용부터 시작해서 미래 불확실성, 주거 문제, 이미 다 알려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각 정당은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을 확대하거나 2자녀 이상 가구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대출 시 자녀의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감액하는 등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녹색정의당은 주 4일제와 돌봄휴직 확대를, 새로운미래는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을, 개혁신당은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을, 조국혁신당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각 정당이 총선에서 내놓은 약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마당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물가 정책이라든가 집값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시가 정비되고 깨끗해지고 우리 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나 학원이나 이런 대중교통 이런 게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당제를 타파하고 모든 세대와 모든 성별과 모든 계층이 융화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산업단지 등 활성화시켜서 저희 지역사회가 발전을 해야지 모두 다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다양한 장학제도와 또 유학과 관련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쉽게 살 수 있고 또 누구나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려줬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20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4월 첫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에 비해 0.06%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20주 연속 하락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1.49% 내려 하락률은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달서구가 기능인력 청년 인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달서구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와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 계명대학교를 졸업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34세 이하 근로자입니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달서구 일자리 지원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5개월 동안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기능인력 청년 인턴 장려금 지원을 시작한 달서구는 지난해까지 390여 명에게 4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시내버스의 적자가 줄면서 대구시의 재정지원금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 지역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총 2,296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81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내버스 적자가 줄어든 건 코로나19 이후 버스 이용객이 8% 정도 늘었고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른 연료비 절감 효과 등이 꼽힙니다. 달서구가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한 번 체납한 차량은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건은 체납 건수와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지난 2월 기준 달서구에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은 2만 4천 대, 체납액은 46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이 구종 홍보를 위해 공식 카카오톡 채널 대구 서구청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구의 주요 사업과 문화 행사 등을 전달하고 구민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6.25 전쟁 당시 경기 파주지구에서 공을 세운 고 지경달 하사의 유가족에게 화랑 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습니다. 지 하사의 훈장은 국방부의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비로소 전수하게 됐습니다. 달성군 보건소가 임신부 요가 교실을 운영합니다. 16주에서 32주차 임신부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보건소와 다사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대구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적응이 어려운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유아에게 익숙한 모래를 활용해 1인당 10회씩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이어질 텐데요.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 마지막 벚꽃과 함께 나들이 즐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